네, 반갑습니다.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간만에 아주 잘 올랐다. 자,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강한 상승세죠?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역시 수급에서는 연기금이 매도를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연기금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방어 물량을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들어온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런 포지션들이 좀 강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이제는 정말로 살아나는 것인가? 자, 이제는 또 다시 버텨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 것도 같은데요. 상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217포인트, 장 막판에 쭉 땡겨 올라갔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 또 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특별하게 악재성 재료가 없습니다. FOMC에서 조금 이야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방향성,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담감 그런 정도는 있긴 한데 그것들이 특별히 부담을 주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어떤 주체들은 특별하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또는 악재로 작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에 대한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쁠 건 없겠죠. 다만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이 좀 잘못 나오게 된다면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거리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또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폭락장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종목 간의 어떤 상승 그런 패턴들 또는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 계속 안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정에 대한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조정이 크게 들어가서 시장을 완전히 폭발시킨다든지 추세를 꺾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미가 없는 거죠.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워낙 대형주 쪽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하게 올랐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봐야 되겠죠. 아침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모양새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외국인들 매수가 막판에 들어와 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그렇게 매수가 들어와 줬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이제 힘을 좀 실어줬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좀 됐는데 일단은 데드크로스 나온 상태에서 더 안 좋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쪽에는 매도가 좀 들어갔을 테고요. 삼성전자 쪽에는 매수가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주가 조금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보시면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종목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늘 해드리는 말씀. 자, 하락 추세를 벗어났느냐? 아직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 약세 흐름의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기술적 반등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흐름 자체는 일단은 상승 이후에 돌아서서 반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90만원대 이상 돌파가 되고 그 자리를 지지를 잘 해준다라면 추세를 다시 돌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지금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대 즉 100만원을 전후로 하는 가격대에서의 매물대 이거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건 굉장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저 매물대도 통과해서 신고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매물대 돌파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다 마찬가지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대형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지금 추세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뭐 기아차도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부 다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같이 본다면 하이닉스와 기아차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또 LG화학이든 현대차든 뭐 자동차 부품주든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분위기 이런 내용들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많이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전히 저는 비중 축소의 관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 종목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막판에 훅 들어갔죠. 이게 원래는 1000억 원대 중반 정도였단 말이에요. 1500억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막판에 훅 들어간 물량이 어느 정도였냐면 무려 3900억, 4000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억에서 4000억까지 늘어났다면 2500억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물량이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500억이 단숨에 그냥 짧은 시간에 훅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샀느냐, 그 다음에 그 종목이 어떤 그 매매 포지션을 좀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매 동향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은 이제 750억 순 매도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그 순 매수가 진행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업종별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업종별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외국인들이 뭘 샀는지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침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일 것 같긴 한데 지수, 대형주 쪽 매수가 좀 있었고요. 운수창고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네요. 매도 쪽 볼까요? 철강금속 매도가 좀 있었고요. 전기전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즉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매수로 전환된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권인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매수 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매수보다는 조금 아래쪽, 네, 조금 아래쪽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올라간 배경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버텨준 상태에서 이제 중소형주 또는 중대형주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 여전히 많이 팔고 있는 모습들. 얘네들은 한결같으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종목 사고 팔았을까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사들인 게 아마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좀 사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많은 물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쑥 들어오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요. HMM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9.7%대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오늘은 이제 해운주,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 네 많이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신고가 나가는 모습이고요. 좋은 흐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S오일이라든지 오늘 S오일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오늘 상승세가 진행이 됐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눌러서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25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특이하게도 레버리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이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하이닉스라든지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팔았어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매도가 좀 들어갔죠. 뭐 근데 특별하게 LG 디스플레이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일단 추세는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동국제강 오늘 좀 매도가 들어갔는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격도가 좀 벌어짐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나오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 볼까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팔았어요. 근데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똑같이 레버리지를 샀는데 얘네들은 금융투자겠죠? 당연히 금융투자가 레버리지를 샀습니다. 인버스 갖다 던지고요. 삼성전자 팔았고요. 연기금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겠죠? 연기금도 지금 엄청 많이 팔았는데 연기금이 팔아먹은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도 소화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기금은 지금 한결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네이버,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카카오 있고요. 삼성전기, 뭐 NC소프트, 뭐 시총 상위권 종목도 줄줄이 다 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LG전자나 S-오일, HMM 이런 것들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종목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들, 이런 쪽에서 일단은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시총 상위라고 하더라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꺾이지 않는 종목들은 일단은 계속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 일단 그 공매도 같은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에서 좀 비껴날 수 있는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은 시총 3조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벗어납니다. 공매도에서 뭐 특별하게 뭐 받을 만한 그런 포지션도 없고요.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어요. 올라온 것도 없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뭐 내일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영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이 이쯤 되면 한 50%는 넘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 그죠? 고영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0%는 좀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느긋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뭐 액면 분할 이후에 아주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볼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남해화학이 오늘 3%대 상승했습니다. 이제 상승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강한 양봉 좀 뽑아내긴 했는데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화학주들 쪽에서 좀 많이 올랐어요. KPX 케미칼이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있죠? 도화 엔지니어링이 또 강한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상승세 아주 좋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여기였는데 제법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멀었죠. 이 종목은 뭐 워낙 저평가가 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들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 이것저것 많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잘 가고 있는 것들 그냥 그대로 잘 놔두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수익 나고 있는 거 애매하게 팔아가지고 새로운 종목에 들어간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누적 수익률까지 해가지고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종목 중간에 절대 팔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한테 예수금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계좌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굳이 이것저것 막 확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강세장으로 넘어갈지 아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유지를 잘 해주시는 거, 포트폴리오를 잘 데리고 가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니다 싶은 것들은 빨리 빠져나와서 지금처럼 좋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처럼 이제 계좌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장에서 수혜를 최대한 보셔야지 됩니다. 시장은 영원히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상승장에서 많이 벌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수익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수익을 많이 내놓으시면 아마도 하락장을 만났을 때, 조정장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저녁에 유튜브에서만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저녁 9시에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 또 시간 맞춰서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